20년간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결국 한밤중에 온 재산을 챙겨서 비밀스럽게 탈출을 감행한다. 와, 시작부터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극적인 상황에 놓인 한 남자,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집을 떠나는 이사 정도가 아니고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일종의 독립전쟁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독립전쟁.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그 복잡한 심리전, 또 재산 분쟁,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적인 관계 설정, 또 위기 관리, 그리고 협상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야곱의 그 치밀한 계획부터 라반의 격렬한 추격,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마지막 합의까지 그 행간에 숨은 진짜 속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갈등의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비극이 그렇듯 시작은 돈과 시기심이었어요. 맞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꽤 큰 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처남들이죠.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요. 가족 안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하면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죠. 그럼요. 야곱도 그걸 바로 피부로 느낍니다. 라반의 얼굴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죠. 20년간 쌓아온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신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죠.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건 뭐 거의 하늘의 뜻이라는 명분을 얻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의 탈출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뭐 서운함 때문에 벌이는 가출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따르는 소명이 되는 거죠. 아, 행동의 정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신의 계시까지 받았으니 바로 짐을 쌀 법도 한데 야곱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요. 맞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였죠. 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야곱이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집이 아닌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뭐랄까, 이해관계자 관리의 전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 이해관계자 관리? 네. 야곱은 아내들을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 탈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본 거죠. 그래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곳에서 설득 작업을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설득 방식은 정말 완벽한 3단계 전략을 따릅니다. 3단계 전략이요? 네. 첫째, 감정적 동기를 부여해요. 당신들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면서 아내들도 느꼈을 그 불안감을 딱 짚어주죠. 우리 지금 같은 처지 아니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거군요. 맞아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논리적 근거 제시입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지만 당신 아버지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자신의 성실함과 라반의 부당함을 구체적인 숫자로 대비시켜요. 아,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설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도덕적 명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선언해요. 와, 이건 우리의 탈출은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우리 몫을 되찾는 신의 뜻을 이루는 행위다 라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설득 전략이네요. 저는 근데 아내들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서운하게 했어도 가족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야반도주를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단호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재산을 더 받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그 돈까지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딸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시 관습을 생각해보면 딸의 결혼지참금 성격의 재산은 사위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보통은 딸의 소유로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라반은 야곱이 아내들을 위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전부 자기 재산으로 삼았으니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몫까지 착취했다고 느낀 거죠.
우리를 딸이 아니라 무슨 거래처 직원처럼 대했다. 이런 배신감이 컸겠네요. 바로 그거죠. 아내들까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네요. 네, 그야말로 첩보 작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라반이 양털 깎는 일로 멀리 떠난 틈을 타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소리소문 없이 떠납니다. 야반도주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아내 라헬의 행동이죠. 아버지의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는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첫째는 재산 상속권 때문이라는 주장이에요. 당시 드라빔이 가장의 권위나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일종의 권리 증서 같은 걸 훔친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짐으로써 이 집안의 정당한 상속죄는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려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해석은 없나요? 두 번째는 순수하게 영적인 보호를 원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떠나는 머나먼 여정에 익숙한 고향의 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가장 인간적인 해석인데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반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항이요? 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옴으로써 20년간 쌓인 서름과 분노를 표현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이유였든 이 작은 도둑질이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맞아요. 3일 뒤에야 야곱의 도주를 알게 된 라반이 분노해서 친족들을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하죠. 꼬박 채를 밤낮을 쫓아가서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따라잡는데 상상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에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신적인 개입,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맞다. 꿈에 나타나죠. 네, 라반이 야곱을 덮치기 바로 전날 밤 신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경고해요. 야곱에게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쉽게 말해 네가 뭔데 야곱을 심판하려 드느냐.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이 경고가 결정적이었네요. 라반 스스로도 너를 해칠 힘이 내 손에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야곱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이 경고 때문에 손발이 묶여버린 거죠. 이 순간 대결의 양상이 물리적인 충돌에서 완벽하게 심리전으로 바뀝니다. 아, 힘으로 누를 수 없게 되니까? 네, 라반은 언어와 감정으로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화법을 구사하죠.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갈 수 있냐. 내 손주들한테 작별 뽀뽀도 못하게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운함을 토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본심은 마지막 질문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 신은 훔쳐갔냐 이거죠. 네, 결국 라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딸이나 손주가 아니라 사라진 드라빔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어떤 거죠? 야곱은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맹세해버립니다. 외삼촌의 신을 훔친 자는 누구든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아, 만약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자기 입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네요. 네, 라반이 모든 텐트를 샅샅이 뒤지다가 마침내 라헬의 텐트로 들어서는데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깔고 태연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몸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라고 둘러대죠. 아누시 관습상 여성이 생리 중일 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접촉을 피했기 때문에 라반도 더 이상 수색할 수가 없었겠군요. 맞아요. 라헬의 기지와 대담함이 가족 전체를 구한 셈이네요. 이 장면은 라헬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남편을 따르는 수동적인 아내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죠. 신상절도라는 가장 큰 혐의를 벗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몰리기만 하던 야곱이 드디어 반격에 나서는데 그야말로 20년간 쌓아온 울분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불같이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하고 소리치죠. 야곱의 이 연설은 정말 주목할 만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불공정 계약 관계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하는 마치 법정에서의 최종 변론 같아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서운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20년간 외삼촌의 양떼를 번성시켰고 맹수에게 양이 물려 죽으면 내 돈으로 배상까지 했는데 외삼촌은 내 월급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꾸셨습니다. 와, 이건 뭐 20년치 급여 명세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 같네요. 그러게요. 그는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부당함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은 완벽한 의리였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말이 핵심입니다.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신과 나 사이의 시시비비는 끝났다. 신이 이미 내 편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승리선언이에요. 아, 그 순간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는군요. 네. 야곱의 이 말에 라반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죠. 더 이상 야곱의 죄를 추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화제를 바꿔서 협상을 제안해요. 자,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어서 증거를 삼자. 더 이상 야곱을 아랫사람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후 양측은 파국을 막기 위한 합의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돌을 쌓아 무더기를 만들고 그걸 증거의 무더기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약속을 해요. 여기서 맺는 조약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다고요. 네, 뜨겁게 화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전혀요. 화해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경계 설정과 불가침 조약에 가까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 돌무더기를 경계선으로 삼아 서로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 네. 그리고 둘째, 야곱이 라반의 딸들, 즉 자기 아내들을 박대하지 않고 다른 아내를 얻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와,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대신 선은 넘지 말자 이거네요. 물리적인 국경선을 세워서 앞으로의 관계에 명확한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애매한 가족관계의 회복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두 세력의 대표가 만나서 맺은 공식적인 조약인 거죠. 20년간 이어진 애증과 갈등, 착취의 관계가 마침내 합의된 단절이라는 형태로 봉합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20년간의 애증 관계는 극적인 추격전과 대치 끝에 언약이라는 공식적인 합의로 마무리되네요. 그렇죠. 다음 날 아침 라반은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한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어 자신의 길을 가게 되죠.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부의 축적, 시기심, 갈등,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까지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신의 개입이라는 외부적 요인, 또 20년간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언약으로 봉합되었어요. 네, 화해나 용서가 아니었죠.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로 좋게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규칙을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특히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처럼 명확한 경계석을 세우고 공식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걸까요? 아마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관계 속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